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조문을 하지 못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만 빼고 모든 지도자들이 버스로 이동할 정도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일반 정상회담 수준의 의전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OECD 국가니 G10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우리 대한민국 국격을 생각할 때 이런 논란이 생긴다는 것, 충분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냐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봤냐 이렇게 물었던 대통령 아닙니까?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조선대학교 개건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두수 소장님 옷 입으신 거 보니까 민족정신연구소 제가 민족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다. 민족조선대학? 그것도 말대로요. 예. 어제 세계 장례식 방송 보니까 우리 김두수 총장 현장 이렇게 보면서 설명하는 거 제가 잘 봤는데,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을 정도로 참 대단한 장례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장면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는 꽤 시청률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국민들이나 전 세계 세계 장례식이니까 지켜보는 분들도 많고, 저는 상대적으로 그때 영국에 이제 정치 연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서 빅벤 그 건물에 들어가 보고, 예. 그 빅벤 종이 왜 생겼는지, 그 종소리가 이제 당시에 그 의아 의원들이 이 결투도 벌리고 그러니까 의장이 지명하면 그 방에 가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소리 울릴 때마다 그 간방에 같이 있으면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답니다. 그게 벌이군요. 예.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어제 그 계속 1분 간격으로 울리고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 도입합시다. 지금은 거의 그 옛날에 이제 그걸로만 있는 모양이던데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기에 정말 간 건 대단한 일인데,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까지 새는구나 하는 그 느낌을 또 받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대통령의 여러 이렇게 무능이, 외교 부분에서는 이 무능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제는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문 관련해서 뭘 외교적인 무능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 외교부 직원들, 공무원들의 좀 실무적인 실수와 착오가 있었다라고 봐야지, 조문 그거 못 갔다고 외교적인 무능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너무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외교적인 무능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명백한 교통 상황 때문이든 사전 조율 부족 때문이든 의전의 실패는 분명히 규명이 돼야 돼요. 근데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영빈관 시축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또 무슨 조문외교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대응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명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조문록 작성했는데 뭐가 문제냐? 김은혜 대변인 야마가 그거예요. 핵심이. 김은혜 수석이. 네. 그다음에 또 영빈관 문제도 대통령이 철회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 완전히 이게 무슨 정치 공세로 치부해 버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니까 차분하게 설명을 하면 되죠. 그럼 국민들이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전날에 2-3시에 오신 분들은 다음 날에 조문록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했으면 괜찮은데, 결국엔 조문을 못하고 비판이 나오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랬어라고 그렇죠. 해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문이 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출발할 수 없는 우리나라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제 처음에 조문을 못한 걸 가지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니까 일찍 도착한 나라 정상은 가서 조문할 수 있었는데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못 갔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못 갔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명들을 자세하게 홍보석이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 못한 거는 좀 아쉽지만, 조문 그걸 못했다라는 것을 총체적인 외교적인 무능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너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외국 나가 계시잖아요. 그래도 좀 비판할 거는 좀 들어오시고 나면 국회에서 좀 차분히 비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우리나라 국가의 흔히 보수 그 세력들이 자주 얘기하는 국격, 국가의 품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훼손당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제가 답답한데요.
윤 대통령이 조그만 어떤 실수나 과오를 저지르면 왜 그렇게 크게 공격하시는지 그 정도가 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국격 훼손된 건 다 알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요. 지금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상당히 좀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떤 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애청자들 글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강지연 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저는 다른 건 전부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나가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어떤 발언을 할 때 국민들이 매번 이렇게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는 이 상황 자체가 참 착잡합니다. 국가의 최고 리더가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안정감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이나 윤희석 대변인께서 너무 그렇게 대통령 잘못한 것만 눈뜨고 바라보려고 하느냐라는 지적인데 이렇게 외국 순방을 나가면 국민들이 그 전에 이번에는 혹시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렇죠.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그때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때 나왔었던 어떤 동반 민간인을 동행했다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비커 사진 그거 외에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장신구가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었지. 순방 과정에서 어떤 의전에 있어서 뭐 실수가 있었다거나 대통령이 뭐 외국 정상과 만났을 때 실수를 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없었죠. 가십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커졌고 그걸 알고 이번에 두 번째 나갔는데 매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불안불안한 외교 거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교의 무능이라고 하는 건 이번 경우만 아니고 당시에 그 나토 정상회담에 가는 것도 원전 세일 그 맹분을 들었는데 실제 그런 뭐 명분에 거의 뭐 그 왜 명분을 들었느냐 이런 것도 그 상당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펠로시 국회의장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 외교. 그다음에 일본 기시다 총리 문제는 지금도 이번에 뭐냐면 한국은 정상회담이라고 발표했는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금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짚어보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 외교 부분에 지금 총체적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이제 동행을 안 했는데 그것도 왜 동행을 안 했는지 이것도 그거는 유엔에 가서 미국과 여러 가지 미리 조율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실력이 그러니까 한 번이면 실수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그 사안이 쌓여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상당히 그 외교 역량 자체의 무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국은 외교부 관리들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외교부 관리들이 갑자기 실력이 나빠져서 그럴 리는 없고 실력이 나빠졌다는 얘기는 그냥 외교부 전체의 어떤 기능과 능력에 대해서 질타하심이 맞지 이것을 이 정부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무능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쟁적인 요소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력은 똑같을 수 있는데요. 그걸 누가 기획하고 조율하고 그 전체를 관리하는가 그 자체가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관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걸 총체적으로 지휘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점검했는가 이런 것 전체를 봐야 되죠. 대통령이 매뉴얼까지 할 리는 없잖아요. 그건 대통령을 포함한 그 집권하고 있는 세력 전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대통령 개인 한 사람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는 않지만 책임은 그래도 대통령이 지는 아니, 거니까. 그건 제가 인정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과해요.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의 문제다. 외교부 장관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 아니냐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다 윤 대통령의 무능으로 몰아가니까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해도 좀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란 말이 좀 부담이 되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죠. 이를테면 자 지금 우리가 바람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 이제 뉴욕으로 가서 유엔 총회 참석하시잖아요. 연설하잖아요. 자 근데 한미 정상회담은 해요.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까? 저는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예단이지만 이를테면 근데 이미 우리 정부에서는 서로 흔쾌히 합의했다. 한일 정상회담 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다고 얘기하자고.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외교부 책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 거예요.
왜 그걸 경솔하게 발표해가지고 그렇게 막 애걸복걸하듯이 일본은 반응도 안 하는데 정상회담 하려고 했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하는데요. 많이 해주세요. 정상회담 안 됐을 때 그 말씀 하시고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적인 요소예요. 기시다 총리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윤 대통령하고 회담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지난 5년 동안에 한일 관계가 너무 경색돼 있었는데 덥석 정상회담을 받을 수 없는 그 사정. 근데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다. 그 성급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나온 얘기지. 그냥 딱 그것만 해서 왜 그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안 되면 총체적 무능이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상황.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봐도 약간의 좀 야권 패널 분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타당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국에 지금 대사가 없잖아요. 지금 대리 대사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없어요? 지금 아직 임명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 4개월이나 됐는데 왜 안 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김태호 안보 제1차장 같은 경우에 보통 외교적인 문제는요. 양국 정상회담을 한다. 그런 거는 양국에서 동일한 시간에 그렇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냥 발표해 버렸잖아요. 저분 청와대에서 근무해봤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토콜 몰랐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발표한 것은 본인의 공명심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태효 실장하고 김성한 수석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또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이제 무능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제가 네 분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이걸 윤석열 대통령 무능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메시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한, 그러니까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문을 못했다. 그것은 이제 팩트니까. 그러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 설명 없이 왜 꼭 정쟁으로 몰고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한다든지 그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위로와 애도가 주를 이루어야 하는 전 세계적인 슬픈 날인데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국내 정치를 위해 슬픔이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다. 김은혜 수석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가 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 싶고 또 하나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발표가 흔쾌히 합의했다였어요. 그러면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흔쾌해야 그게 흔쾌히지 일본에서는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앉아서 하는 회담은 아니고 서서 뭐 얼마 얘기 나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에 그걸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표현한다면 국민들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뭐 흔쾌히 그 부분은 뭐 유구무원이고요. 흔쾌하지 않죠? 김은혜 수석이 이제 얘기한 그 부분 대통령께서 기내에서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일정 3개 중에 하나나 2개밖에 못할 것 같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출발 시간에 원래 예를 들어서 예. 이때 출발을 했는데 영국에서 기내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도착 시간에는 조문이 안 그럼 된다더라 미리 얘기를 라든지 해주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끝날 얘기인데 그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도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그러니까 해명을 할 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 음. 그냥 영빈관 문제도 해명하면서 화를 내고 이번에 조문 안 된 것도 화를 내.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되지. 제발 좀 화내지 마시고. 그 화를 받는 게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도 이게 완전 적발하장식이에요. 말은 고상해요. 국내 정치에 슬픔을 하려고 말라. 말은 뭐 미사여근데 본질은 적발하장식 논리예요. 이제 깔려 있는 논리는 우리는 나름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억울하다. 몰라주냐. 그리고 일방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언론들의 시각이 문제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건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대로 계속 그게 반복돼서 지금까지 지지율이 이렇게 왔으면 좀 반성도 하고 좀 이번에는 좀 잘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번 그 조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는 옛날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반복되니까 이게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 외국에 가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니까 너무 과한 비판은 예.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장성철 소장, 김두수 소장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애청자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키르케님, 왜 국민한테 짜증을 내세요? 대통령 감싸느라고 맨날 국민한테 화를 내. 최승우님, 왜 이렇게 짜증을 내세요? 국민한테 이런 지적하세요. 그 전에 조문 못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춘섭님, 다른 나라 대표는 다 조문했는데 교통 문제로 조문을 못했다면 준비 부족이 분명한데 무슨 변명만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자님, 결혼식장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경우는 봤어도 장례식장 가서 절 안 하고 밥만 먹고 오는 건 처음 봅니다. 이런 지적들 하십니다. 좀 야당의 과한 비판에 대해서는 좀 안 올라옵니까 댓글이? 야당은 너무 지나치게 과한 것 같습니다는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합시다. 이걸 뭐 네. 근데요,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윤희석 대변인.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정쟁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현 구도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조문을 갔는데 조문을 못했잖아요. 그거는 누구라도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꾸만 이 대통령이 뭔가 잘못만 해봐라. 하나 잘못하면 이만큼 공격하고 뭐 여사 뭐 장신구 했나 옷을 뭐 몇 벌을 했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아니 겁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네. 싶은 질문은 왜 그럴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잘못할까 안 할까를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게 꼭 정쟁 프레임 때문에 그럴까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렇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안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 그게 먼저 국민들 마음에 와 닿아야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때 지지를 보내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게 되지 30%에 머물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을 깨어나서 50%를 넘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짜증내고 화내고 또 뭐 계속 내분 일으키는데 나는 몰라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국민들의 불안한 시선이 거둬지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50% 이상 가겠다고 뭐 인적 개편도 하고 여러 노력도 하고 민생 행보도 하고 했겠죠. 근데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기준에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지적을 안 하실 수 없는 상황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큰 문제로 지적을 하셨으면 어떨까 해요. 예. 예. 그나저나 일본 지금 입장이 아직도 안 나왔나요, 김도수 소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율 중인 모양인데요. 어쨌든 유엔 총회장에서 만나서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이라 하면 그래도 좌석에 앉아서 주요 의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건데 그런 행식이 아니라 이제 리셉션장 같은 데서 이렇게 서서 스탠딩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그 아닌가. 회담이라고 예. 보기는 어렵죠. 그렇게 이제 지금 근데 우선 걱정- 당장 기시다 총리가 일정 자체를 바꿨잖아요. 어제 출국하려다가 오늘 출국으로 바꿨어요. 그게 태풍 남마돌 영향 때문인데 대처하기 위해서 하루 출국을 늦췄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뉴욕 정상회담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 외교 쪽의 분석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어쨌든 약속된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일본은 어쨌든 한국 정부가 공동 발표하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나서 뭐 이제 와서 하자고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또 그 국내 사정으로 또 늦어졌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뭐 모양새가 아주 사나워질 수가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 정해진 거 없다.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회의 합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윤희석 대변인. 네.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랜드 바겐을 얘기한 상황이니까 뭔가 좀 기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일 관계가 정말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전혀 개선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긍심이라든지 자존심은 좀 지켰다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면 저자세라고 보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일본이 이렇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자존심도 잃고 실익도 잃는 결과가 올 수도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자존심이 뭐냐? 글쎄요. 자존심 계속 지키려면 일본하고 계속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외교라는 게 글쎄요. 제가 뭐 외교의 문외한이긴 하지만 얻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줄 게 있고 이게 거래가 성사돼서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볼 때 좀 자존심이 꺾이는 것 같다, 매달리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흔쾌히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정상회담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국내적인 요소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이 다 하나씩 그걸 감수하고 해야 정상회담이 되는 건데 안 하고 그냥 가면 뭐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걸 깨자는 건데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이게 외교의 프로토콜이라든지 어떠한 형식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는 일본과 정상회담 하고 싶어서 안절부절 애걸복걸하고 일본은 우린 너희들은 안 해도 돼 이러한 이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벌써 외교에서 하나 좀 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 한일 간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지만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정상회담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 주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외국에 나가는 그런 일정이었지 않습니까? 좋게 보면 처음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뭐 문제도 있겠다 싶지만 처음이니까 대통령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늘공 오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왔던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잘 들여다보고 해야죠. 그야말로 대통령 이렇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렇게 들어갈 때 보니까 대통령 내에만 들어가고 옆에 통역도 없고 보좌진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수행원이 없이. 근데 여기 있는지 안내하는 영국 그 관계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내외가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고 그렇게 맞아요. 해놔야죠. 네. 보좌의 문제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예. 뭐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같은 14번째 좌석 거기 네. 이렇게 앉아 있었다 하는 거 보니까 홀 때까지는 뭐 아니지 않느냐 그런 그런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0분 정도 넣는 바람에 원래 그 자리 아니었어요. 그래 앉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요. 외교 부분에 한 마디 더 이제 보태면요. 이제 이렇게 어전의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외교의 큰 흐름상 한미 동맹을 너무 강조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문제도 발생했고요. 그다음 일본에 관련된 지금 그 기시다 정부와의 정상회담 문제도 굉장히 이제 노력하고 뭔가를 개척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다 미국이 짜놓은 이 아시아 전략에 한국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이 파트너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일련의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전체적 외교의 흐름 전반도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적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동행되니까 외교의 어떤 큰 전략과 이런 어전이 같이 지금 봐야 되고 이 같이 보는 차원에서도 점수를 높여줄 수 없다 예, 생각이 국민들 마음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대통령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아자님 그리고 강지연님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무어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